오늘 태풍 상사는 정말 혈압 오르는 장면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내일 예고편을 보면 표상선의 회사에 무언가 서류를 들고 차를 막아서는 태풍의 모습이 보이고 있습니다. 또 다른 장면에선 무언가 일이 잘못되었는지 표상선은 자신의 직원에게 화풀이를 하는 모습이 나오고 있네요. 또 다른 장면에선 고마진은 표상선의 회사와 처음부터 결탁해서 창고에 물건을 맡겨둔 걸 암시하고 있는데요. 고마진은 선글라스까지 끼면서 행복한 표정을 지어 보입니다. 표상선에게서 불공정 계약으로 빼앗긴 원단을 태풍은 찾아내게 되는 걸까요?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고 빠르게 이야기해보겠습니다. 생각해보면 고마진 직원은 처음부터 투덜대기도 했고 최초에 부산에 원단을 납품하러 갔을 때도 태풍이 도착을 해서 원단 납품을 하지 못하게 되자 뭔가 불안한 듯한 뉘앙스를 풍기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내일 예고편에 돈봉투를 표상선의 직원에게 받는 모습이 나오고 있었죠. 애초에 이 드라마의 시작부터 표상선과 태풍의 아버지는 껄끄러운 관계라고 서로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뭔가 아직 드라마에 나오지 않지만 표상선이 반드시 태풍 아버지로부터 찾아내야 할 무언가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태풍 상사를 망하게 하려고 계속해서 수작질을 부리고 있는데요. 내일 예고편에는 눈 오는 거리에서 강태풍과 오미선이 트럭을 보게 되고 강태풍은 무언가 떠오른 듯한 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표상선의 회사의 물류창고로 출발을 하고 있는데요. 그리고는 누군가의 차가 출차되는 것을 막아서고 있는 장면이 나오는데 태풍의 손에는 어떤 종이가 들려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번 사건을 해결할 수 있는 어떤 계약서로 볼 수 있을 텐데요. 단순히 생각하면 이번에 표상선의 창고 계약은 지금 시대로 보면 애초에 불공정 거래라서 요즘엔 불가능한 이야기 같지만 드라마의 시점이 IMF라서 어떨지는 모르겠네요. 하지만 내일 예고편에 자신의 직원을 폭행하면서 화를 내는 표상선의 모습을 보면 분명히 이번에 가로챈 원단은 다시금 태풍이가 찾아내게 될 것은 확실해 보입니다. 또한 이번에 표상원의 회사와 창고 거래를 할 당시 사인을 했던 고마진 사원은 내일 예고편에는 표상선의 직원에게 돈을 받는 모습이 나오고 있었는데 특이한 점은 회사를 이대로 떠났던 고마진 사원은 등장인물 설명란에는 이렇게 써 있습니다. IMF로 인해 태풍 상사를 떠났을 때 그는 정말 돈이 필요했고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산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 아이 기저귀 값이 무섭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 그는 뼈저리게 배웠고 그래서 다시 돌아왔을 때 마진은 정말 잘해보고 싶었다고 말이죠. 분명하게 다시 태풍 상사로 돌아온다는 이야기인데요. 그 외 다른 등장인물들도 다시 돌아온다는 이야기로 써져 있습니다. 분명히 이번 사건을 막아내고 다시 태풍 상사는 계속해서 이어간다는 이야기인 것이죠. 그럼 이번에 표상선에게 어떻게 다시 원단을 가지고 오게 될까요? 원래부터 계약서 자체가 오류투성이인데 다시 태풍 상사가 표상선에게 빼앗긴 원단을 찾아내는 것은 확실해 보이며 원단을 다시 환불하게 되면 자금을 확보한 태풍 상사는 그 돈으로 안전화 신발에 투자를 하러 가게 되는 듯 보여지는데요. 어떻게 빼앗긴 원단을 다시 찾아내게 될지 정말 궁금한데요. 분명한 건 표상선의 직원이 무언가 실수를 해서 원단을 다시 찾아오게 되는 것이죠. 애초에 불공정 거래이긴 하지만 표상선의 창고 이용 계약서상에 뭔가 허점이 상당히 많아 보입니다. 여기 다른 계약서 좀 봐요. 또한 애초에 창고에서 표상선과 태풍이 대치하던 상황에 태풍은 말했습니다. 이건 사기라면서 다른 계약서를 확인하려고 했지만 제지를 당해서 찾아내지 못했습니다. 이게 큰 떡밥으로 보여지는데요. 그래서 저는 몇 가지 가설을 세워보았습니다. 첫 번째 가설입니다. 저는 이게 가장 유력하다고 보는데요. 내일 예고편에서 강태풍이 눈 오는 거리에서 트럭을 본다고 했죠. 트럭을 본 강태풍은 무언가 떠오른 듯한 표정을 짓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강태풍이 떠올린 건 뭘까요? 그가 떠올린 것은 바로 기시감입니다. 강태풍은 생각했을 겁니다. 표상선, 아버지가 저 인간이랑 상종도 말라고 했는데 잠깐 그런데 이상하다. 우리 회사 분명히 과거에도 표상선의 창고를 이용한 적이 있었던 것 같은데 하고 말이죠. 애초에 표상선과 태풍의 아버지는 껄끄러운 관계였죠. 하지만 1997년 IMF 당장 현금이 급한 을의 입장에서는 원수 같은 놈의 창고라도 울며 겨자 먹기로 이용해야만 했던 순간이 있었을 겁니다. 강태풍이 떠올린 아이디어가 바로 이것입니다. 그는 곧바로 오미선과 함께 태풍 상사 사무실로 가서 과거의 표상선과의 창고 계약 서류를 찾아내러 갈 것입니다. 우리 아빠 좋아하는 장부나 일지? 이는 드라마상에도 태풍의 어머니가 이야기를 하기도 했죠. 태풍의 아버지는 서류를 보관을 잘했다는 것을 말이죠. 그렇게 해서 과거의 표상선과 거래했었던 서류를 찾아보게 되고 그리고 마침내 표상선과 거래했던 과거의 표준 물품 보관 계약서를 찾아내게 되는 겁니다. 강태풍은 그 자리에서 1995년의 표준 계약서와 이번에 배신자 고마진이 사인한 함정 계약서를 나란히 펼쳐봅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차이점을 찾아냈을 것입니다. 1995년 표준 계약서에는 그 어디에도 72시간 내 연장 요청을 하지 않으면 전량 압류 따위의 독소 조항이 없었던 겁니다. 그저 연체 시 일반적인 보관료와 연체료를 청구한다는 상식적인 조항만 있었던 것이죠. 이때 모든 퍼즐이 맞춰집니다.
표상선은 처음부터 태풍 상사를 무너뜨리기 위해 배신자 고마진과 짜고 오직 강태풍만을 위한 맞춤형 함정 계약서를 새로 만들었던 겁니다. 고마진은 일부러 이 계약서를 검토조차 하지 않고 사인을 해버렸고요. 이것이 바로 표상선의 직원이 저지른 치명적인 실수입니다. 표상선은 태풍 상사를 완벽하게 담가버리려고 지시했지만 표상선의 직원은 태풍 상사의 과거 표준 계약서가 남아있을 거라는 변수까지는 계산하지 못했던 겁니다. 그저 고마진만 매수하면 끝날 줄 알았던 거죠. 그래서 내일 예고편, 강태풍이 표상선 회사의 물류창고에서 차를 막아설 때 그의 손에 들려있던 어떤 종이는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이 두 개의 다른 계약서는 아니었을까요? 그는 출차되는 표상선 직원의 차를 막아서고 과거의 표준 계약서를 보여주며 72시간 조항이 여기엔 없다면서 이건 사기 계약이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1997년이라도 사기는 명백한 범죄입니다. 표상선이 자신의 직원을 폭행하면서까지 화를 낸 이유, 바로 이겁니다. 과거 자료가 남아있는지 확인도 안 했냐며 직원에게 화를 낸 것이죠. 불공정 계약은 민사 분쟁이라 시간이 걸리지만 사기 계약은 형사 사건이라 당장 경찰이 개입할 수 있습니다. 표상선은 결국 형사 처벌을 피하기 위해서라도 원단을 돌려줄 수밖에 없게 되는 시나리오입니다. 두 번째 가설입니다. 이 가설은 고마진이라는 인물에 좀 더 초점을 맞춘 뇌피셜인데요. 아까 등장인물 설명란을 우리가 확인했죠. 고마진은 아이 기저귀 값 때문에 배신했지만 결국 모든 것을 뉘우치고 다시 돌아온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그는 어떻게 돌아올까요? 빈손으로 잘못했습니다라고 해서 받아줄 강태풍이 아니죠. 그는 돌아올 때 표상선의 목에 비수를 꽂을 결정적인 무언가를 들고 돌아와야 합니다. 자, 예고편에서 고마진은 표상선의 직원에게 돈 봉투를 받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표상선 직원의 두 번째 실수가 생깁니다. 이 뇌물로 나간 돈을 표상선에게 확실하게 임무를 완수했다고 보고해야 했을지도 모르죠. 그래서 그는 고마진에게 돈 봉투를 주면서 영수증 혹은 이면 합의서를 받아둡니다. 이 돈을 수령하고 태풍 상사의 물품 보관을 창고에 인계하는 것에 동의하며 추후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않는다는 대충 이런 내용의 수령 확인증이나 비밀 유지 각서를 받아둔 겁니다. 이게 바로 표상선 직원이 저지른 치명적인 실수죠. 고마진은 어떻게 됩니까? 그는 그 돈을 들고 행복해했지만 등장인물 설명란처럼 그 돈은 신기루처럼 사라집니다. 도박으로 날리든 또 다른 사기를 당하든 결국 알거지가 된 고마진은 1997년 IMF의 혹독한 현실 속에서 자신이 무슨 짓을 했는지 깨닫습니다. 그리고 그는 강태풍을 찾아와 무릎을 꿇습니다. 그리고는 그놈들한테 돈 받을 때 이걸 써줬다면서 사본을 태풍에게 건네주는 것이죠. 내일 예고편에서 강태풍이 표상선 회사의 차를 막아설 때 들고 있던 그 종이가 그 사본일 수도 있습니다. 강태풍은 고마진이 준 불공정 거래의 증거를 들고 검찰 가기 전에 내 원단 돌려달라고 하지는 않을까요? 어떤 가설이든 결론은 하나입니다. 강태풍은 표상선과 그 직원의 결정적인 실수를 파고들어 결국 원단을 되찾아오게 될 것이 확실합니다. 이렇게 원단을 되찾거나 혹은 원단 대신 그에 상응하는 현금을 확보하게 된 태풍 상사는 드디어 그 자금으로 미래를 건 안전화 신발 사업에 투자를 하러 가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그마저도 강태풍이 좋지 못한 선택을 하기에 오미진이 막아서는 모습이 그려지네요. 어쨌든 돈 때문에 잠시 눈이 멀었던 고마진을 비롯한 다른 직원들도 결국 강태풍의 곁으로 다시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역시 태풍 상사라는 제목처럼 모든 시련을 태풍처럼 정면으로 뚫고 나가는 강태풍의 모습이 정말 기대되는데요. 과연 저의 가설처럼 표상선의 뒤통수를 시원하게 날려줄지 내일 본 방송이 정말 궁금해집니다. 오늘 저희 분석이 재미있으셨다면 좋아요 한번 부탁드릴게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